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김 부총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한 채만 남게 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 이수희 변호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상곤 장관이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일단 분당에 사는 김 부총리의 대치동 아파트 보유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었는데 먼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총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총리가 되면서 그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고에 특히 학군이 좋은 일반고가 있는 학군이 좋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앙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 김상곤 부총리 집이 대치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는 곳은 또 분당이고, 그러고 또 자녀들도 좀 그 사교육으로 유명한 대치도 주변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 아니냐, 위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치동 아파트를 팔라는 그런 압력도 있었죠. 여론의 압력이. 근데 이전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국감장에서 이은재 한국당 의원하고 왜 안 파냐 그러니까 내놨는데 안 나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팔았는데 하필 그 3월 달에 팔렸어요. 이전에 안 나간다는 집이. 그래서 시세보다는 좀 한 뭐 1억에서 2억 정도 싸게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또 때마침 그러면 이주택자의 경우에 그 부동산 그 세율이 변해서, 그 양도세율이 변해서 이주택자의 경우에 이전보다 상당히 그 올라갔거든요. 내야 되는 세금이. 그래서 양도세 부과되는 그 중부과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판 거 아니냐, 3월 달에. 뭐 그래서 팔기는 팔았지만 뭔가 그 좀 찜찜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보다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싸게 판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뭐 양도세 부담, 거기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 강남 집값이 호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지금 김상곤 부총리가 팔린 그 가격이 이전에 몇 달 전에 실제 팔렸던 거래가보다는 한 뭐 1억 5천 뭐 2억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일부터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한 10%, 3주택자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양도세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김상곤 부총리의 이 집값, 팔린 집값을 비교했을 때 4월 1일 이후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 한 5억 원 정도가 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판 게 4월 이후에 팔았더라면 5억 원 이상을 더 냈어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세금까지 따지면은 득을 본 거죠. 한 3억 원 이상. 그래서 뭐 김상곤 부총리는 어떤 선의로 그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좀 양도세 부과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미리 판 거 아니냐, 여전히 좀 그 이중적인 모습 아니냐, 뭐 이런 그 비난은 여전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김상곤 부총리는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일단 덜게 됐죠. 만약에 팔지 않고 남겨뒀더라면은 얼마나 양도세를 냈어야 될까요?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팔린 거에서 그 보유세가 또 한 34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면 특별 공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는 이런 그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공제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공제라는 게 이렇게 세율이 깎여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상곤 부총리의 경우에는 한 5억 원 정도가 아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율을 총 얼마를 냈는지는 저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이 세율만 놓고 보면은 개정 전 그가 3월 달에 팔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는 지금 득을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래도 집을 하나 둘, 그것도 뭐 노른자 위에 있는 이런 강남의 아파트를 하나 둘 판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그래도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중에는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뭐 정작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데
뭐 공직자들조차 이렇게 안 팔고 있는데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정책의 신뢰인데 예. 특히 이 그 아파트 부동산의 경우에는 교육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부동산의 거품을 빼야 된다, 뭐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네. 시행해야 되는 그 그룹들,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뭐 그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재경 쪽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 자산의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예. 거죠. 그런 것은 서민들이라든가 중류층의 세금을 내면서도 크게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 자체가 안 가는 거죠. 정책에 예. 대한 것이.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건 그만큼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공직자의 도덕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고위공직자 재산 상승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113명의 지난해 순자산이 1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1년 새 일반 가구의 9배 넘게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것이 이제 뭐 그 피케터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얘기한 그 자본의 자체의 문제에 있는 건지 아니 뭐 큰 틀, 뭐 작은 틀에서 예.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금의 소득의 불평등이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 올 2월에 발표된 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은 강남권 내에 갖고 있는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가 훨씬 높아요. 서민들에 비하면.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런 노른자 위에 있는 곳에 부동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주식 시세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그 순자산의 증가가 일반 서민에 비해서 뭐 거의 10배 가까이 더 높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상황 자체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그 어려운 걸 모르고 계속 그 그런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좀 그렇게 공감이 크게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정책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뭐 고위공직자들의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 검사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뭐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영장의 범죄 사실이 2015년에 있었던 그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사였죠. 지금은 전직 검사입니다. 이 진모 전 검사가 당시 후배를 성추행을 했고, 근데 당시에는 그 피해자가 공론화되는 거를 굉장히 결사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도 없었고 그런 징계도 없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고 나오는 소위 사임하고 나오는 거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됐다가 최근에 그 미투 폭로 이후에 동부지 그 검찰 내에서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 진모 전 검사는 그 해외에 연수 중이었었는데요. 국내에 안 들어왔던 거죠. 조사에 불응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권 무효화를 시키겠다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니까 그제서야 회사에 사표를 내고 들어와서 귀국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귀국을 좀 처음에 불응했던 것이 있어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 검사도 했었고 가족 관계를 두루 봤을 때 도망갈 염려는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집된 그 증거들로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환을 불응을 하다가 여권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들어왔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는 뭐 기록을 제가 다 안 본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기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이 전 검사가 성추행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에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지금 구속영장에 이제 그 기재된 범죄 사실 이외에 다른 그 여러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뭐 불구속으로 그 기소되는 일들도 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경찰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경찰을 미친 개에 비유했다가 사과를 했었죠. 그게 이제 그 울산시장 공천이 확정되는 날, 그 현재 울산시장 동생이 연루된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울산 그 시청을 그날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국당에서 이거 그러니까 선거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그날의 압수수색이 아니냐라고 해서 예. 굉장히 수위가 높은 논평을 냈고 그리고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그 울산시장의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현 대통령과의 그 오랜 시간의 그 지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울산시장 예비 후보를 만났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선거 방해,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오해할 만한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장제원 대변인이 너무 그 논평 수위가 높다 보니까 많은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샀고 끝내는 장제원 대변인이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엔 또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의 공천 확정을 발표하는 날 예. 경찰에서 조진래 현 창원시장의 그런 이 채용에 대해서 이제 예. 특혜 시비가 있다라고 해서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고 또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공천이 확정되는 날 그 경찰의 그 수사가 예. 있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국당 입장도 있고 경찰 입장도 있는데 이 창원시장 후보와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의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리한 수사인가요? 아니면은 예정된 수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그건 거죠.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당일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때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발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집행을 한 거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진래 그 현 시장의 변호인과 4월 초에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해서 소환 날짜까지도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 확정된 날 무슨 갑자기 소환 날짜를 잡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는 예. 거죠. 경찰은 경찰 나름의 고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현역 시장들 특히 그것도 야당 시장들의 두 번이지만 여하튼 집중되어 있고 연달아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예.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그렇게 이해하게 될 거고 경찰은 경찰대로 좀 곤혹스럽기도 하면서 이후에 만약 유사한 사항이 생겼을 때 경찰로서는 좀 집행하는 거에 좀 주춤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 황우나 울산지방경찰청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도 물러날 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진흙탕 싸움이 애초에 이제 광견이나 이런 예. 말이 나오면서 우리는 광견이 아니다 이런 그 맞대결이 되면서 좀 썩 좋은 모양새의 다툼은 예. 아니었죠. 갈등은.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나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한국당에서는 예. 좀 여러 가지로 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 답답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거친 언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황운하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경찰청 관련 단체 사람들과 뭐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도 지금 보도가 된 게 있고요. 여러 예. 가지로 좀 이런 미묘한 시기에는 처신의 신중을 기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더 맞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